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지금 하는 일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일을 계속 해도 되는지 말입니다. 몸은 회사에 있는데 마음은 자꾸 딴 데로 가는 날도 있고, 퇴근길엔 같은 질문이 다시 떠오르기도 하죠. 최인아 작가는 내가 가진 것을 세상이 원하게 하라에서 이런 마음을 너무 잘 아는 사회 선배로서 직장인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전합니다. 지금 당장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만들고 쌓고 있는지 다시 보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최인아 작가는 현재 최인아 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삼성그룹 최초 여성 부사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었죠. 제1기획에서 카피라이터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하며 그녀는 프로다, 프로는 아름답다,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와 같은 카피와 캠페인을 만들었습니다. 1998년 칸 국제 광고제 심사위원을 맡았고 여러 최초의 기록을 남기며 부사장까지 오른 뒤 2012년 스스로 29년 커리어를 마무리했습니다. 퇴사 후에는 학생으로 돌아가 서양사를 공부합니다. 그러다 문득 세상에 다시 쓰이고 싶다는 마음을 발견하죠. 그 마음이 2016년 강남의 빌딩 숲속에 최인아 책방을 열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북토크, 강연, 클래식 공연, 마음 상담 같은 프로그램을 이어가며 사람들의 고민과 해법을 함께 나누는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자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좋아하는 것이라고 답할 만큼 일을 인생에서 중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자신의 생각을 담아 새로운 것을 만들고 그것이 세상에 통할 때 기쁘다고 말하죠. 그래서 먼저 경험하고 먼저 깨달은 것들을 글과 강연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책에는 일의 의미를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나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항공우주국을 방문했을 때 한 청소부에게 여기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청소부는 우주 비행사를 달에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비슷한 일화도 있습니다. 교회를 짓는 건축 현장에서 석공 세 사람에게 누군가 묻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석공은 돌을 자르고 있소. 지겨워 죽겠소.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석공은 돌을 열심히 자르고 있잖소. 덕분에 우리 가족이 먹고 살고 있지. 라고 답하죠. 세 번째 석공은 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어도 사람마다 일의 의미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말합니다. 같은 회사,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일에 대한 정의는 사람 수만큼 다양할 수 있다고요. 결국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내 일을 어떤 의미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그 답을 찾기 위해 저자는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거울에 너무 가까이 가면 내 얼굴이 보이지 않듯 나를 제대로 보려면 나 자신과 조금 거리를 둬야 한다는 말입니다.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보라는 뜻은 남에게 맞추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보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책이 가장 강조하는 단어는 태도입니다. 재능보다, 능력보다 태도가 경쟁력이다 라고 말하죠. 특히 40 이후에는 타고난 재능보다 끈기와 결기, 도전을 피하지 않는 담대함, 작은 일에 쉽게 흔들리지 않은 강한 마음이 더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런 것들을 모두 태도라고 부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래도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말이 여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태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책에 아주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피투성의 존재로 왔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선택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한 상태로 삶을 시작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평생 산다는 것은 어쩌면 세상의 일에 끊임없이 반응하며 살아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세상사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한 가지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태도란 바로 이런 반응들의 총칭입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수많은 변수들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즉 어떤 태도를 갖는가가 특히 마흔 이후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저자는 강조합니다. 이 이야기는 불교의 가르침과도 닿아 있습니다. 불교에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사건이라는 첫 번째 화살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스스로 자책하고 분노하고 괴로워하며 다시 자신을 찌르는 것이 바로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삶이 쏜 것이지만 두 번째 화살은 내가 쏘는 것이죠. 결국 삶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내 반응입니다. 일어나는 사건 자체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지만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할지는 분명히 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쌓여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재능에 대해서도 같은 관점으로 이야기합니다. 재능이 저절로 능력이 되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재능은 씨앗일 뿐이고 그것이 능력으로 자라기까지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수많은 선택과 태도의 반복이 필요합니다. 같은 재능을 갖고 있어도 어떤 반응을 선택하며 살아왔는가에 따라 그 재능은 누군가에게는 능력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끝내 씨앗으로 남게 됩니다. 이 맥락에서 흔히 말하는 마흔이 지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의 의미도 분명해집니다. 그 이후의 삶은 더 이상 타고난 조건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어떤 태도로 반응하며 살아왔는가의 결과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말합니다. 마흔은 생을 받아 나올 때 주어진 것들과 결별하고 이후의 인생을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만들어가야 하는 시기라고요. 말하자면 마흔은 존재의 독립을 이뤄야 하는 나이입니다. 책에서 특히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은 조직이 마음에 들지 않으나 바꿀 힘이 없을 때에 대한 조언입니다. 조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게 꼭 조직 탓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경기를 대충 뛰지 않듯 프로에게 한 경기 한 경기는 자신을 증명하고 성장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팀을 위해 뛰는 동시에 결국 손흥민 자신을 위해 뛰죠. 직장인도 다르지 않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조직과 상관없이 내 평판과 역량과 경험을 쌓기 위해 일하는 거라고 합니다. 요즘은 파이어족, 경제적 자유처럼 일에서 멀어지는 것이 유행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이나 작가는 일은 인생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사람은 생리적 욕구, 안전, 애정과 소속, 존중의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 결국 자아 실현의 욕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그 욕구는 직장과 일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채워지기도 합니다. 내 노력으로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로 인정받고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책에는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질문을 품으면 발효가 일어나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질문이 달라지면 보이는 것이 달라지고, 보이는 것이 달라지면 선택도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하려면 질문에 맞는 지식과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아는 만큼 질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오래 남는 문장이 있습니다. 애쓴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그 과정이 실패가 되는 건 아니죠. 그 과정에서 내 능력과 내공이 자랍니다. 경험과 지혜와 노하우가 내 안에 쌓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릇을 이야기합니다. 내 그릇이 10억만 담을 수 있는데 100억을 꿈꾸면 운이 좋아 잠깐 들어와도 흘러넘쳐 오히려 잃게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그릇을 키우는 일입니다. 정리하면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세상이 원하게 만들려면 먼저 내가 나를 제대로 보고 올바른 태도로 나를 쌓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 날이 있어도 그 하루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결국 나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보석이 쌓이도록 살아가면 언젠간 그것을 세상이 원하는 날이 온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점, 요즘 가장 큰 고민거리,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글로 한번 꺼내어 적는 것만으로도 고민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목표는 더 구체화됩니다. 오늘의 영상이 의미있게 다가왔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이 채널이 더 깊고 현실적인 이야기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